우리는 지난 10년 가까이 테슬라 공매도 세력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접해왔습니다. 또한 숏셀러들은 외쳤죠. 테슬라는 망할 것이라고.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존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들, 즉 큰 형님들께서 EV 마켓에 진출하고 수백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유니크하지 않다고. 또 큰 형님들은 지속적으로 큰 형님 노릇을 할 테고 테슬라는 그저 그런 회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말이죠.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네들은 틀렸다고. 테슬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제조 회사가 될 것이며 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큰 형님들에게 사망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왜 테슬라가 큰 형님들께 사망 선고를 내렸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자, 그럼 테슬라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큰 형님들께 사망 선고를 내렸는지, 그리고 큰 형님들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또 왜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의 발빠른 전환이 어려울까요? 물론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큰 결정타부터 살펴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S&P 500 지수의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돈을 까먹는 회사가 아닌 수익을 내는 회사로 거듭한 것이죠. 2018년 현금 보유량 20억 달러에서 2020년 현재 86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보유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3개의 기가팩토리를 동시에 건설 중이죠.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을 텐데 86억 달러라는 금액은 테슬라가 5개의 기가팩토리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렇듯 테슬라는 이제 현금이 부족하여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많이 적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해 테슬라가 10억 달러씩 적자를 본다고 해도 파산까지 무려 8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파산은 더 이상 테슬라의 이슈거리가 안 됩니다. 이제 테슬라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가팩토리 건설에 나설 것이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회사 인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테슬라가 맥스웰을 8억 달러에 인수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테슬라는 안전합니다. 파산 걱정 따윈 훌훌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안 풀렸습니다. 왜 큰 형님들은 전기자동차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않고 넋놓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현재 전기자동차 관련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폴크스바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2025년까지 150만 대의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 5년간 말이죠. 2025년에도 여전히 폴크스바겐은 자동차 전체 생산량 중 내연기관 자동차가 90%, 나머지 10%가 전기자동차입니다. 또한 2030년이 돼서야 전체 생산량 중 40%를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10년 동안 여전히 그들은 전체 중 60%를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테슬라는 2025년까지 연간 450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 2천만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목표를 더욱 공격적으로 수정해 더 많은 수의 기가팩토리를 짓고 생산량 증대를 서두른다면 연간 2천만 대 생산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진 말자고요. 현재 계획인 2025년 연간 450만 대 생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마저도 5년간 테슬라는 폴크스바겐보다 3배나 더 많이 전기자동차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4배까지 벌어지게 되죠. 물론 전체 자동차, 즉 내연기관 자동차를 포함한 생산량은 폴크스바겐이 훨씬 앞서겠지만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무려 3배나 앞섭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기자동차가 대세일 텐데 말이죠.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폴크스바겐도 이러한 상황이니 다른 큰 형님들은 이 이야기에서 일단 빼자고요.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중국계 전기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고 세계 전기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 현재 테슬라의 중국 내 전기자동차 점유율은 무려 21%나 됩니다. 2020년 5월 전기차 판매량만 보더라도 중국의 니오, BYD, 엑스팽의 판매량을 합쳐도 테슬라 단일 모델 3 판매량에 못 미칩니다. 6월은 심지어 더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자신들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를 못 믿나 봅니다. 중국인들은 자국 브랜드보다 테슬라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명품을 아주 사랑하죠. 니오, BYD를 타는 것보다 테슬라를 타는 게 그들에게 더 높은 우월감을 안겨줄 테니 말이죠. 아이폰이 중국에서 잘 팔리는 이유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중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테슬라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회사 중 유일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테슬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의 표본이며 만약 여러분들이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표본인 테슬라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10년가량 큰 형님들보다 앞서 있으며 재정적인 문제가 해소된 지금 테슬라가 선두자리에서 내려올 일은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혁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제일 좋은 전기차를 만드는데 심지어 가격은 제일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큰 형님들은 테슬라만큼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좋아, 이제 우리도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싸고 좋은 전기차를 만들겠어 라고 마음먹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혹시 조금 전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2025년 큰 형님 중 하나인 폭스바겐은 여전히 전체 생산량 중 90%를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할 텐데 말이죠. 즉, 큰 형님들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도 안 되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큰 형님들은 전기차에 쓰일 배터리조차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큰 형님들은 LG화학이나 CATL 같은 곳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이 회사들마저도 이미 테슬라에게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죠. 즉, 기존 2차전지 업체들의 공급을 테슬라와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G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은 LG화학과 합작법인을 통해 2023년까지 30기가와트 배터리 생산 공장을 오하이오주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장으로는 약 50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4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테슬라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 상황을 역전할 만한 추가 공장 건설은 거론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세계 기가팩토리는 GM의 30기가와트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이미 가동되고 있을 것입니다. 큰 형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테슬라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군요. 심지어 테슬라는 현재 테라와트 단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 다가오는 배터리 데이에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길 기대해봅니다. 잊지 맙시다. 2030년 2천만 대 생산 목표입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테슬라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달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큰 형님들은 또 어떻게 테슬라를 따라잡아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그들은 전기차 구동 기술, 소프트웨어, 충전 속도, 충전 인프라 모든 방면에서 뒤처져 있고 심지어 테슬라는 자동차 보험까지 영역을 넓히며 기존 업체들과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충전 인프라 관련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는 금년 2분기에 미주 지역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추가 설치하여 타 경쟁 업체들의 전체 충전소를 합친 수치의 무려 50%나 해당되는 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수요에 비해 한참 적은 수치긴 하나 곧 충전 인프라도 완벽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32개의 슈퍼차저가 있으며 이는 곧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점차 우리들의 삶에 더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 배터리 파워플랜트 사업, 배터리 사업, 급속히 성장하는 자동차 사업, 충전소 사업, VPP 사업, 차량 공유 사업, 무인 택시 사업, 앱스토어 사업, 하드웨어 사업, 그리고 도심 터널을 개발 중인 보링 컴퍼니가 터널 굴착을 완료했을 때 테슬라는 자신들만의 전기 차량을 이용하여 대중교통 사업에도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스페이스X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완성될 시 테슬라 소유주들은 인터넷망을 공짜로 사용하거나 값싼 이용료로 질 좋은 인터넷망을 세계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향후 10년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주력 사업은 더 이상 자동차 제조 사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며 가장 저렴한 전기차부터 가장 빠른 슈퍼카, 세미트럭, 사이버트럭, 밴, ATV, 승용 세단, 버스 등 모든 자동차 카테고리 또한 섭렵할 것입니다. 이번엔 대형 제조회사 중 역사가 깊은 포르쉐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르쉐의 야심찬 전기자동차인 타이칸은 3만 대의 프리오더를 받았었고 2020년까지 전부 배송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본고장인 유럽에서조차 5,000대도 출고를 못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애초에 EQC 모델을 2019년 25,000대 생산 예정이었으나
고작 7,000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벤츠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제1의 자동차 제조업체지만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생산과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큰 형님들이 전기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는 또다시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델 S에는 총 3km 길이에 해당하는 와이어선을 사용했고 모델 3에는 1.5km, 이제 모델 Y에는 100m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혁신이냐고요? 서로 각기 다른 전기장치를 연결해주는 전선은 기계가 조립할 수 없으며 사람이 조립해야 하는 공정입니다. 적을수록 조립 공정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며 인건비 감소를 뜻하며 이는 곧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큰 형님들은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애석하게도 너무나 늦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큰 형님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테슬라가 아직도 그저 그런 회사로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을 안 박았으면 구독, 좋아요를 안 박았다면 크게 한 방 박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